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전국 고등학교 학생 132만 명이 2014학년도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렀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위치니까요.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잘 파악하고 노력해 나가면서 합격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명쾌한 상담을 해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전국의 우리 고교생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채점하면서 100분이라든지 등급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야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수능 시험 때까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니까요. 기상대와 함께 해결책을 좀 찾아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성적보다는 아까 정경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하루하루 새로워져가는 모습을 발전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진학의 디바십니다. 한성여고 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오늘 모두 모의고사를 치르셨을 거예요. 낭망하시거나 또는 후회되시는 점도 있었을 텐데요. 만약에 11월에 오늘 3월을 생각한다면, 3월의 오늘을 생각한다면 어떨까 떠올려 본다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겠습니다. 또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인데요. 네, 그렇군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전형에 적합하고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까지 한꺼번에 다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오늘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선생님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의고사 잘 치렀나요? 그냥 그렇게 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면 어떡해요. 자,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한 거, 제가 고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분석을 꼼꼼히 했습니다. 오늘 네. 상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웃음이 많은 귀여운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2.32등급, 수학 1.47등급, 영어 2.05등급, 사회 2.5등급으로 국영, 수사 평균 등급이 2.08등급입니다. 네. 예, 주요 과목 학기별 추이를 보시면 국어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죠. 대폭 하락했고요. 네. 수학도 역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영어는 또 계속 내려가죠.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모의수능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 11월 모의수능을 보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사회문화 3등급입니다. 예, 9월과 11월 모의수능을 비교해 보면요. 국어가 2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 유지를 하고 영어는 반대로 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보면은 교내 활동을 보면요. 2학년 때 학예부 부원으로 수학 학습 도우미도 참가했고요. 1학년 때는 겨울방학 리더십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동아리로서는 1학년 때 경제 동아리, 2학년 때 경영 경제 동아리를 설립 운영해서 경영 경제에 대해 일관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네.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6시간, 2학년 때 73시간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예, 방과후 수업은 110시간 이수를 하였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교회 활동 보시면 제2회 전국 청소년 회사 기획 캠프에서 2위를 수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교내 독서 골든 대회 동상 3위, 교과 우수상, 국수영미, 그 다음에 에듀팟 활용 우수자 3위 받았고요. 또 교내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 동상 2학기 모범학생 표창으로 다양한 부분에서의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3년도 보면 개근상, 그 다음에 우수상, 그 다음에 역사 바로알기 동상,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 골든벨 은상, 그 다음에 실용 영어 인증제 동상, 교내 합창대회 경연대회 은상, 그 다음에 소논문 쓰기 대회 장려상,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경진대회 은상 2위까지 하였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돼서 개근상과 봉사상을 해서 상당히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학생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면 제1지망 성균관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2지망 서강대 경영학부, 제3지망 경희대 의료경영학부입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쭉 봤는데요. 우선 수학 교과에서는 다소 좀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영어는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단계고,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은 학기가 진행되면서 지금 성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되는데 3학년 1학기에 굉장히 극적인 좀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학생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학생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신이 계속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학교 생활 외에 교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요. 네. 전국 대회는 물론이고 창의체험 페스티벌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회장으로서 다른 애들 이끌면서 참여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떨어진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겨울방학 때 어떤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했나요, 여태까지? 일단 겨울방학 때는 제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하락세였던 국어 과목을 실전 진행으로 많이 연습을 했고요. 네. 또 사탐이랑 영어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아, 예. 좀 성적 분석을 좀 해보죠, 한번. 네. 예. 전 교과가 2.17등급으로, 국영수사 등급이 2.08등급으로, 국영수사 등급이 2.08등급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성적이 1.47등급으로, 가장 우수해서요. 인문계적 특성보다는 사실 자연계적 특성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경영경제학과 지원 시에 아까 수학 성적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부분이 아마 학업적 잠재력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방금 학생이 말씀한 국어 성적 하락 원인이 사실은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회탐구도 2.5등급으로 점수가 낮고 영어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3학년 때 수시를 지원하시려면요. 내신에서
아주 눈에 띄는 성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다음 모의고사 성적을 잠깐 보시면 수학은 계속 1등급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6월에서 11월 국어 성적, 그다음에 1, 2등급이 계속 편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0분위가 한 평균이 96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월이나 9월 모평에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들어오면 수능에서 거의 2등급을 받기 때문에요. 네. 100분위를 좀 더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 성적도 3등급, 1등급, 3등급 해서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편차를 좀 줄이시는 상향 편중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사회탐구 공부를 했다는데 정말로 한 과목 정도는 제가 어떤 모의고사나 이런 것을 풀었을 때 20문제 중에 뭐 18에다 한 17에서 꾸준히 맞으셔야 될 성적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비교과를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회사 기획 캠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상당히 꾸준히 했고요. 특히 이제 경제 경영 동아리를 만들어서 관련 도서를 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경제 동아리를 만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내용이 부족합니다. 근데 분명히 책을 읽었다고 썼는데 독서 기록란에 보면은 경제 경영 그 동아리에 대한 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 앞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하셔야 되는데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읽은 책이나 아니면 내가 이 동아리를 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쓰시지 못하면 학생이 지금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이 조금 평가가 좀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좀 드러나야 한다 이런 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균관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신 성적도 우수한 편이고 경영경제 동아리 활동 적극성에 힘입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해, 사회 내신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쉬운데요. 2학년 2학기 내신 국어 성적도 큰 폭으로 떨어져서 힘들어하면서 8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했는데 80m 지점에서 멈춰서요. 20m를 더 달려야 하는 지점에서 정주원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전형상의 특징과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 제가 좀 80m라고 설명을 한 건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성적들이, 내신들이 사실은 비슷한 내신이어도 점점 성적 향상도가 오르는 것들을,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좋게 하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서 분명히 이유를 아까 말씀했듯이 뭐 대회 참가나 이런 걸 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분명히 3학년 1학기 때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그 변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자기 그 소개서에 쓴 것들이 진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 성균관대 성균인재 경영학과 그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모집 인원은 50명이고요. 서류가 100%입니다.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준비하기는 상당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단계별 전형이 하면 중간중간에 떨어지고 나면 좌절을 많이 하는데요.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인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잘 안 보이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세 개의 영역에서의 한 개 1등급이고요. 네. 탐구도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그 성균관대 지원하는 이 1등급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시고요. 서류가 100%의 단계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준비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서류가 100%인 것은 괜찮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 가장 하락한 과목 사회탐구 우리 학생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영어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그 사회탐구가 사실은 3학년 때 가장 주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회탐구를 하라고 하면 국영수 시간을 줄여가지고 사회탐구를 해서 오히려 국영수 점수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사회탐구는 자기가 시간을 짬짬이 내셔서 하셔야 되고요. 주말이나 주중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인강이나 아니면은 기본 개념서를 갖고서는요. 좀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영어를 막상 공부하려면 이 단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 3회에서 6회 정도 풀으셔가지고 영역별로 그 구간들을 나누어서 문법이나 독해, 어휘가 정확하게 나누어가지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아까 얘기한 자습서나 인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김영주 선생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 수학이 이제 1등급이 나오고 있고 수학에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지금 생각하는데 또 이제 경제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이 출제되면 굉장히 유리한 학생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둘 중에 어떤 거 하는 게 좋겠냐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것 같으면은 내신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임팩 있는 비교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동아리 활동을 했으니까 그 동아리 활동한 부원들과 같이 뭔가 소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모전에 나간다든지 해서 결과물을 하나 정도는 네. 큰 걸 하나 내시는 게 좋겠고요. 3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수능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우선 선발은 지금 논술 전형에서 없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성균관대학 빼놓고 이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서강대나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최저가 조금 더 상향된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잘 유념해 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논술 전형을 이번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실력이 없는데도 수능 성적만으로 뽑히는 그런 일은 또 없습니다. 우선 선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유념하셔서 지금 논술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조금 더 임팩 있는 논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영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술 전형을 우리 학생이 고려했을 때 그럼 어떤 학교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 정주원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아까 앞에서 말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성균관대, 그다음 서강대, 경희대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약점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지원하시고요. 6회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학생 성적을 보니까 100분위가 한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이나 지금 말씀드린 추천대학보다는 정시로 지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목표 등급은 평균 한 1등급 정도는 물론 되셔야 되고요. 수능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대학들을 지원하시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알맞는 추천대학이랑 논술 전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균관대 논술 전형 경영학과입니다.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최저가 3개 등급 6등급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논술 전형입니다.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3개 영역이 각각 2등급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논술 의료경영학부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입니다. 여기는 각각 2개 영역의 2등급인데 제가 이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수능 점수가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각 조합에 따라서 자신에 맞춰서 물론 잘 나오면 이 3개 전형을 다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과목을 못 했을 때는 합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각각 영역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또 개수를 줄여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좀 지원하시는 것이 지금 학생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 없어요. 네, 충분히 잘 됐나요? 네,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 지금 상담을 다 이제 드렸는데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정주원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대회에 나가셔서 상을 타시고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왜 그 대회에 나갔고 어떤 이유로 했고 거기에 대한 학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쌓임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로 자기가 쌓은 지식에 대한 것들을 대학에서 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기록하시고요. 또 결과물을 좀 내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한다면 내신과 비교과의 보완이 필요하고 모의고사 성적도 영어와 사회탐구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유리한 전략은 수능 성적이 우수한 편이므로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논술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추천 전형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경영학과,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 인문학부,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를 추천해드리고요. 성적 향상과 유리한 전형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수시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학생들이 참 어려워하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학교별로 다른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명칭이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고 저도 혼동스러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경희대학교와 이화여대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전형을 알아볼 텐데요. 경희대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인하대는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세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전형들이 어떤 학생들에게 알맞은가를 좀 분석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비교과 활동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만큼 우수하진 않는 학생들이 사실은 주요 타겟으로 삼아야 될 전형이고, 전형 요소를 분석해 봐도 교과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70에서 80%고 서류 전형이 약 20에서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만큼 비교과 활동이 왕성하지 못한 친구들 가운데 수능 성적이 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아야 할 전형인데, 이 세부 대학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계속 이어서 살펴볼 테니까 주의 깊게 좀 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 경희대학교를 살펴볼 텐데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이건 어떤 전형일까요? 네,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 학교 내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들,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지표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전형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까운 전형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학생부 충실자 전형은 비슷한 유형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되면서 2015학년도 선발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20%가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3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이 점이 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반영 교과도 인문계열은 국영수 4,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이 반영되는 점을 참고로 하면은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경쟁률과 내신 컷 모두 높게 형성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학교 충실자 전형에서 주목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년과 다르게 단계별 평가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일괄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의 실질적 반영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를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서류 종합 평가로 30% 이것을 합산해서 일괄 선발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합격선에서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합격선 근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류 점수에 의해서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이화여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이화여대는 지역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어떤 전형인가요? 네, 이화여대 지역 우수인재 전형은 내신에 자신이 있는 여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인데요. 지역 우수인재 전형은 우수한 학업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지역문화
성장이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로 해야겠고요. 네. 또 이화여대 지역우수 인재 전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수능에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 가운데서도 내신 성적이 좀 돋보인다면 이런 학생들이 좀 적극 지원할 만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350명을 모집하는데 단계별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하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80%와 서류 성적 2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80%를 반영하고 면접을 20%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알아볼까요? 네, 인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앞에 두 대학과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전형인데 학업 역량을 비롯해서 고교 생활 동안의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교과 성적 위주의 전형과는 조금 또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은 고교 내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고교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교 생활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진로 개발이라든지 전공 학과와 관련된 유관한 어떤 노력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중심 전형에 해당이 되고 총 모집 인원은 3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로 100%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50% 반영하고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네, 학교별로 이런 평가 요소라든지 비율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수시전형 집중탐구, 오늘은 경희대학교와 이화여대,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준영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프로그래머가 꿈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군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그냥, 정보 보안 전문가나, 네. 그냥, 그쪽. 정보 보안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영주 선생님과 우리 학생 인사 나눌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땠어요? 모의고사 잘 봤어요? 네, 그냥 조금 실수 좀 해갖고 저번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네, 제가 지금 학교 활동에만 거의 집중하고 외부 활동을 거의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희망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 활동이나 스펙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신과 수능 공부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공부해야 될지 궁금해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한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을 더 얼마나 해야 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회, 심지어는 기술 과정까지 해서 전 과목 올 1등급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도 국어, 수학, 영어 전부 다 1등급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모의고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치러진 모의고사도 역시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다 1등급이고요. 물리하고 화학도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9월에 치러졌던 모의고사와 비교해도 역시 전부 다 1등급을 1등급이네요. 맞았습니다. 참 대견한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겠습니다. 비교과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요. 1학년 1학기에 학급 회장을 했고요. 학생 학교 홍보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수학 영재 학급이 아마 개설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105시간을 수료했고요. 동아리는 프로그래밍 동아리, 그다음에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57시간이고요. 방과 후 학교는 무려 357시간을 이수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면요. 2013년에 이제 사설 칼럼 노트를 작성했는데 은상을 수상했고요. 네. 선행상, 그다음 체험 보고서 우수상, 그다음 과학 과목으로는 학과목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여름방학에 과제물을 제출해서 국어 최우수상을 받고 영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자기주도학습 우수 실천상을 받았고요. 이제 이게 좀 주목할 만한 건데 영재학급 창의적 산출물 대회에서 수학 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노원구 학생 창의수학 경진대회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봉사상도 받았고요. 네. 2014년에는 겨울방학에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수학 우수상을 받았고요. 1개년 우등상을 받았고 실용영어2로 학과목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고요. 2지망은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3지망은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1지망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균을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 학생이 지금 속해 있는 자연계에서 전교 1등을 한다는 전제하에 3학년 때까지 이 성적이 유지됐을 때 지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 성적을 보면 이제 국어와 영어에서 모의고사는 100분위가 지금 96.82, 97.31, 1등급을 살짝 걸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학년이 됐을 때 6월과 9월에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성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고 충분히 앞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네. 우선 내신 성적을 보면은 전 과목이 골고루 우수하게 다 1등급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학업 역량에서 또는 성실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1등급이라는 것은 역시 학업 역량과 특히 전공 적합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요. 9월하고 100분위를 비교해 보면 전 영역이 전부 다 1등급이긴 하지만 100분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99.68에서 99.86으로 물리 같은 경우에 95.52에서 99.68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99.61%에서 96.82%인데 거의 이제 이게 조금 2등급으로 가지 않을까 위험하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97.31%가 되고 화학도 97.79%가 돼서 조금 주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국영수 100분위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9월에 99.19%로 상당히 우수했던 것이 이제 우수하지만 그래도 11월에는 97.99%로 조금 하락했다는 점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비교과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네. 비교과는요. 지금 전공 관련 활동에서 우선 보고요. 그럼 전공 관련 활동을 보면은 우선은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수학 관련 활동이 좋고 또 수상 실적도 우수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기 수학 영재반에서 105시간 이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가 아까 357시간이라고 했는데 수학 수업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5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학생이에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 교과목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과제물 우수상도 수상했고요. 그리고 교내 프로그래밍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재학급에서 아까 그 이수했다는 105시간 이수했다는 영재학급에서 창의적 산출물 대회에서 수학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창의수학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해서 요거를 봤을 때에는 이 학생이 1학년 학생치고는 전공 적합성이 꽤 높다라고 그리고 그 유념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관련 외 활동을 보면요. 네. 학생의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을 했었는데 1학기 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학교 홍보단 활동도 물론 했지만 농구 운홍동이라는 농구 동아리를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점심시간마다 연습을 해가지고 3대3 시합이라는 그 3대3 대회라는 대회가 있나 봅니다. 그 대회에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자기가 기타를 치고 싶으면은 기타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 또 연습을 해가지고 또 그걸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는 식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하는 데서 각종 교내 행사를 다 총괄해서 자기가 이제 기획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함께 자기가 아주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학생이 그 많은 비교과 중에서 예술이랑 체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드렸지만 운홍동이라는 농구 동아리도 조직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방과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멘토 축구반이라는 게 있어서 축구 선수를 모셔다가 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16시간 이수했는데 이 학생의 특징은 그렇게 자기가 이수를 하거나 하면 꼭 시합에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시합에 나가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제가 꽤 좋아하는 스타일의 대단하네요.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또 뭐 심화반에서 또 음악도 수강을 했습니다. 그 음악 수강하고 나서는 송년 합창 경연대회에 나가거나 뭐 송년 행사에 나가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네, 활동의 결과물을 반드시 산출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영어 토론 동아리, 프로그래밍 동아리, 이제 봉사 동아리도 자기가 또 조직을 했어요. 겨울방학에. 네. 그래서 기획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성금 모금도 하고 이랬습니다. 방과후 학교 총 325시간 이수했다는 거는 그래서 또 그것도 역시 자기주도 학습 우수 실천상을 수상했거든요. 그 외에도 진로 탐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학을 탐방하고 자기 전공에 공학에 관련된 모든 전공을 다 이렇게 전공 알림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탐색해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보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30시간 해서 봉사활동은 총 57시간을 했고요.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대단한 학생인데 네.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완점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 지금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대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이 더 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해. 전공 관련 활동 실적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95m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100m 달리기를 출발해서 95m 지점에서 멈췄는데요. 아마도 선생님께서 95m를 주신 것은 1학년 때 달렸던 게 3학년 때까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주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김영주 선생님께서 부족한 5m를 보완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95m를 준 이유는 이제 수학은 굉장히 여러 활동을 했는데 수학 외에 이제 전공에 관련된 자질을 보여주는 활동을 앞으로 쌓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물론 서울대도 그렇지만 이 학생이 이제 뒤에 보면 서울대뿐이 아니라 여타의 대학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 전형 방식에 따른다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꾸 저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네.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제 뭐 교내 정보경시 대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내 대회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연구 동아리를 이제 동아리에만 소속돼 있지 말고 조그마한 동아리 잘 만드니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탐구하고 스스로 결과물들을 좀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1년 반 이상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빨리 시작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축제에서 그 프로그래밍 관련 부스를 한번 운영해 본다거나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주관하는 그런 데이터 마이닝 캠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캠프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빅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뭐 기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하는 그런 걸 할 때 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프도 지금 서울대에서 주최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그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를, 양로원 고아원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모금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서 아마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도 대비해서, 물론 서울대 체조도 있지만 정시를 대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한 독서 활동을 조금 증가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 잘 준비를 해 왔는데, 희망 전공과 관련된 그 자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해서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네. 우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컴퓨터공학부는 1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시겠지만 고교당 2명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잘 유지 관리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명의 추천을 받으면 서류 및 면접으로 100% 서류 및 면접으로 해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하나 유념하셔야 될 거는 서울대가 이번부터 수능 최저 등급이 2등급이긴 하나 3개 영역에서 2등급을 맞아야만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를 희망했습니다. 네. 사이버 국방학과는 특기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인재 특별 전형 중에서 과학인재 전형 중에서 사이버 국방학과는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그 방법도 약간 틀리고요. 중요한 것이 서류 100%로 1단계 선발을 한 다음에 1단계 성적 60%에다가 면접 20%인데 이 면접은 이제 그 과학인재 전형의 면접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과학에 관련된 심층 면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20%가 있는데 여기에 군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20%는 이제 군에 가서 인성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라든지 체력 검정이라든지 그리고 군인의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학과를 학생이 이제 고려를 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7년간 장교로 복무해야 되는데요. 네. 7년간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있는지 자신이 한번 적성에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 종합전형 그리고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학습 전략도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이제 우선은 수학이랑 고대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또 수학은 잘하고 있지만 수학하고 과학 그 교과를 심도 있게 학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정시 전형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투과목 준비도 좀 과학에서 투과목 준비도 좀 해놓는 것이 어떨까. 그 수능 시험을 투과목을 보지 않더라도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제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더니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네. 특히 이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새 수능은 좀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수능에서는 한 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쉬운 수능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항을 한두 개는 꼭 내기 때문에 그 고난도 문항에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 상담서를 보니까요, 내신과 모의고사의 공부 비중을 또 어떻게 두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정주원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전형들이 서울에 있는 희망대학의 상위권 대학입니다. 뭐 내신 수능 당연히 다 잘하셔야 되고요. 그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성적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적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자소서나 추천서에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모의고사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와 더불어 정시까지 고려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라고 같이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카이스트의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과 또 카이스트의 정시 수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이렇게 두 개나 전형을 추천한 이유는 카이스트는 우리가 지금
특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 수시 같은 경우에도 또 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수시 6회 전형과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가나다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나 정시에 지원하거나 등록한 거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카이스트는 우선 무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과 구별 없이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과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뽑고 그다음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을 하고요.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무학과로 30명을 선발하고요. 네. 근데 이제 과학 과목으로 우선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합니다. 과학 2 한 과목, 과학 1 한 과목으로 변환 점수를 산출하고 나서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와 1단계 아까 과학 성적을 반영 비율을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오늘?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완점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오늘 3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좀 실망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3월 모의고사의 의미 참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김영주 선생님께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3월 모의고사는 우선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제 유형이라든지 출제 경향이라든지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취약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또 자기의 취약한 과목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국어면은 뭐 문학인가 작문인가 이런 식으로 취약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어서 취약한 부분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냉정한 분석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정주원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심리상담사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진로 진학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